평소와 다름없던 하락장 어느 날 아무런 반등의 기미도 없고 죽은 듯이 횡보하고 있으면 쇼쟁이들의 쇼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타이밍 매매를 노리는 사람들은 추가 급락을 노래하면서 기우제를 지내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급격히 오르는 상승에 대응할 틈도 없이 숏 물량들이 청산되고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급등, 다음날 또 떡상, 이런 식으로 단 며칠 만에 몇십 %를 팍팍 올려버리니까 대부분의 숏 포지션이 다 청산되고 그때 발생한 숏 스퀴즈로 상승폭은 급격히 커지죠. 이 단 며칠 만의 변동으로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은 그동안 짤짤이로 벌었던 돈을 대부분 다 토해내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이어지는 길고 긴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지속되면 수많은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단계를 지나서 체념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악성 기사도 안 나오고 조롱하고 놀리는 유튜브 영상들도 아예 싹 사라집니다. 왜냐? 대중들의 관심이 없는데 영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돈이 안 되는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주식이 잘 나가면 주식을 다루고, 부동산에 관심이 가면 부동산을 다루고,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 정치 얘기도 하고, 돈이 되는 주제들은 뭐든 그 주제들을 따라가는 게 대중들의 시선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컨텐츠를 공급할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단 1도 기대감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렇게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은 싹 지워져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가격의 변동성도 점점 낮아지니까 거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땐 오직 트레이딩만 하려는 4848이들은 그 낮아진 변동성 안에서도 어떻게든 숏 쳤다 롱 쳤다 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배율을 왕창 올려서 배팅을 합니다. 그러다 예상이 맞으면 짧은 구간에서 쭉 빨고 나오고 또 다음 구간을 기다리면서 롱숏 배팅이라는 홀짝 게임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개꿀 같은 시기에 트레이딩도 안 하고 무식하게 비트코인을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타이밍 보면서 매수하겠다고 차트에 짝대기 긋고 과거 비트코인 하락장의 하락폭 분석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살 거다, 무조건 내려올 테니까 난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황금 같은 하락장 내내 느긋하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유형이죠.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예상이 맞는 가격이 오면 그들은 살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못 삽니다. 아니, 안 삽니다. 왜냐? 원래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기계적인 하락률과 패턴 분석에 의한 타이밍 기반의 추매적 관점이었으니까 강하게 가격이 빠지면 본인이 예상한 가격이 와도 그땐 또 추가 급락 가능성을 과거 차트에서 확인하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강할 땐 최소 얼마까지는 더 열어놔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다시 팔짱 끼고 뒤로 쓱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락장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셨죠? 그들이 하락장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의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타날 멘트들과 행태를 웃으면서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와 다름없던 하락장 어느 날 아무런 반등의 기미도 없고 죽은 듯이 횡보하고 있으면 쇼쟁이들의 쇼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타이밍 매매를 노리는 사람들은 추가 급락을 노래하면서 기우제를 지내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급격히 오르는 상승에 대응할 틈도 없이 숏 물량들이 청산되고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단발 상승이라며 추가 자금을 넣어서 청산을 겨우겨우 막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급등, 다음날 또 떡상, 이런 식으로 단 며칠 만에 몇십 %를 팍팍 올려버리니까 대부분의 숏 포지션이 다 청산되고 그때 발생한 숏 스퀴즈로 상승폭은 급격히 커지죠. 이 단 며칠 만의 변동으로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은 그동안 짤짤이로 벌었던 돈을 대부분 다 토해내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추가 급락을 기대하며 밑에서 잡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 버린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소부화 속 여우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한 방에 가겠냐? 데드캣 바운스인 거 몰라? 저건 어차피 다시 떨어져. 저 가격에 누가 사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시장의 변화된 분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들의 생각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비트코인이 급등했으니까 따라 들어가지 않겠다. 난 기다린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모아갈 그런 투자 대상, 저축 수단이란 생각 없이 단순히 싸게 사서 최대한 높은 수익률, 최대한 낮은 평단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했다는 점이죠. 물론 싸게 사면 좋죠.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행위에만 집중하면 정작 사야 할 때 사지 못합니다. 매수라는 행위에 집착하면 매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공부를 소홀하게 되고 비트코인 보유의 숙명과도 같은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며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하락장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오직 그 낮은 평단, 그 가격과 타점에만 혈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낮은 가격에 사봤자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얕은 지식과 헐렁한 갑반은 50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된다는 겁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10배, 3배 수익이었으면 엄청나게 좋은 투자였는데 그게 뭐가 아쉬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공하는 투자의 핵심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고 그곳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그럼 비트코인을 그렇게 팔고 또 새로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이 시대의 W 같은 혁명적인 대상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먹고 팔고 또 찾고 또 먹고 또 갈아타는 그런 행운의 연속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가능하다면 그런 연속적 투자의 콤보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가장 완벽한 투자 방법은 그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압구정 땅을 갖고 있었으면 그거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팔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다 까먹는 겁니다. 왜냐? 인구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인프라와 교육, 교통적인 측면에서 그 최고 입지의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곳에 안전하게 자신의 돈을 저장하려고 하는 큰손들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끊임없는 대기 수요들이 흔들리는 대외 변수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면서 그 부동산을 큰 규모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런 생각 없이 매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노출시키고 각 자산과 상품의 특수성에 계속 노출시키실 겁니까? 정말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행운은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잘 알고 확실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 단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닌 타임에 집중하고 마켓이 아닌 마인드를 공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어서 경제적 자립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계속 타이밍과 롱숏 배팅만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상승장이 시작되면 청산된 숏으로 잃은 돈 만회하고 싶고 급등해서 결국 사지 못한 물량을 담아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계속 스텝이 꼬이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모두가 상승장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 황금 같은 시기에도 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의미 없게 날리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 가격의 움직임, 상품은 달라도 사람의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또 숏을 칠 거고 누군가는 또 저점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급등한 가격을 보면서 다시 떨어질 거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타이밍이 아닌 타임에 집중하고 마켓이 아닌 마인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만의 루틴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